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대학원 AISW학과 2025-8450 김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양자 컴퓨터의 QFV라는 Quantum Formal Verification이라는 양자 정형 검증 도구 중 하나의 QPMC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PMC는 양자 프로그램 또는 양자 회로의 동작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 체킹 기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확률적 모델 검색이 프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고전적 모델 검증 기법을 양자 회로 분석에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이 무엇이냐? 이 프리즘은 확률 모델 기반 시스템에 대해 논리적 사양을 만족하는지 자동으로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이 주요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항목으로선 분석 대상, 검증 방식, 사용 언어, 주 용도, 입력과 출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은 각각 분석 대상은 확률적 시스템, 검증 방식은 모델 체킹, 사용 언어는 PCTL, CSL 등 확률 논리를 사용을 하고요. 주 용도는 신뢰성 분석, 보안 프로토콜 분석, 시스템 고장 분석 등입니다. 입력으로선 프리즘 모델링 랭귀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은 확장자명이 프리즘 또는 프롭스 파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는 특정 상태 도달 확률 또는 기대값, 만족 여부 등 수치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중에서 이 프리즘 프로바빌리스틱 심플링 모델 체크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 프리즘은 그러니까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리즘은 이상 확률 목적 시스템에 대한 형식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이상 시간 만약 마르코프 체인, 연속 시간 만약 마르코프 체인,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확률적 시간 논리로 소송을 명세하고 MTBDD를 포함한 구조를 이용한 심블릭 배열 방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 프리즘은 개발되어 만들어진 실제 예제에 기반하여 가능성과 성능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성능을 회계적으로 표현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는 형식 검증 기능을 가집니다. 기존 목적을 모델 체크는 결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만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은 이와 다른 점은 확률적 시스템을 목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QPMC에서 프리즘의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냐? 이 QPMC는 퀀텀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체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양자 회로형 정형 검증 도구입니다.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즘이 QPMC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역할 검증 엔진입니다. 프리즘은 확률적 모델에 대한 형식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QPMC는 양자 회로에서 발생하는 이 비열조 즉 확률적인 상태 전이를 프리즘이 처리 가능한
확률 모델로 변환하여 검증 엔진으로 프리즘을 사용합니다. 즉, 프리즘은 QPMC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회로가 만족해야 할 성질을 모델 체킹을 통해 수학적으로 검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로 모델링 상태 전이 시스템 변환입니다. QPMC는 큐이퍼 등의 양자 회로 기술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확률적 상태 기반 시스템으로 추상화합니다. 이 추상화된 모델은 프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되어 프리즘 엔진에 전달됩니다. 여기서 프리즘의 모델링 언어 및 상태 전이 구조 지원 기능이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양 명세입니다. 확률 논리라고 합니다. 확률 논리입니다. 프리즘은 PCT의 CSL 같은 확률적 시간 논리로 명세된 속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QPMC에서도 사용자가 회로가 측정 결과 00 또는 11이 될 확률이 1인가? 처럼 속성을 수학적으로 명세하면 이를 PCTL 등의 논리로 표현하여 프리즘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검증 방법. MTBDD 기반의 심볼링 모델 체킹입니다. 프리즘은 MTBDD 기반의 심볼링 모델 체킹 기법을 사용합니다. QPMC는 회로의 상태 공간이 크기 때문에 프리즘의 이 심볼릭 엔진을 통해 상태 폭발 문제를 완화하며 효과적으로 검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총 위의 단계를 정리한 다음 단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QPMC 단계에선 프리즘 기능으로 처리를 하고 양자회로 모델링에선 상태 기반 확률 모델로 변환, 검증할 사양종의 PCT의 CSL 등으로 명세, 상태 전이 시스템 표현은 DTMC, MDP 등을 프리즘 내부 모델로 맵핑, 그리고 검증 실행 및 결과 출력은 프리즘의 모델 체킹 엔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QPMC가 프리즘을 활용하여 이 벨 상태 회로를 검증하는 예제를 통해 이 프리즘의 역할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회로 설계입니다. 입력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로는 벨 상태에 이 식을 생성을 하는 것이고 두 큐비트를 측정했을 때 결과는 00 또는 11이 각각 50% 확률로 나옵니다. 회로를 상태 기반 시스템으로 추상화, 즉 이건 QPMC 단계입니다. QPMC는 이 회로를 확률 상태 전이 모델로 추상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는 초기 상태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다름한 상태 그 다음 상태는 하다름한 게이트 적용 후 상태고, 그 다음은 CNOT 게이트의 얽힘 상태. 그래서 최종적으로 측정 결과는 00 또는 11, 즉 각 상태 전이는 확률을 가지고 표현됩니다. 이 구조는 프리즘의 모델 포맷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양정의인데 확률적 시간 논리 사용입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가 00 또는 1이 될 확률이 1 이상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식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식은 프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PCTL로 표현됩니다. 프리즘 마지막 단계는 프리즘 모델 체킹 실행입니다. 이제 QPMC는 내부적으로 이 모델과 논리 명세를 프리즘에 전달하여 모델 체킹을 수행합니다. 프리즘은 MTBDD 기반의 심블링 모델 체킹 엔진을 사용하여 상태 공간을 계산하고 전이 확률을 따라 시뮬레이션 추론 수행이 가능합니다. 명세 조건을 만족하는지 수학적으로
판별이 가능한 게 이 프리즘 모델 체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추적입니다. 이 프리즈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반환합니다. The probability that result는 0.5R1 is 1.0. 즉 QPMC는 이를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로는 측정 시 항상 00 또는 1을 출력하므로 명세를 만족합니다. 네, 일단 QPMC는 이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은 리플리 캐리 에더와 벨 회로입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회로는 양자 컴퓨터 회로를 측정할 때 제일 간단하면서도 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벨 상태 회로, 벨 스테이트 서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으로서 이 벨 상태 회로는 양자 얽힘 만드는 회로입니다. 이 벨 상태 회로는 두 개의 큐비트를 완벽하게 연결, 즉 이 양자 얽힘을 시켜서 두 큐비트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는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벨의 상태란 이 벨의 상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00은 두 큐비트가 모두 0인 상태를 말합니다. 11일 경우에는 두 큐비트가 모두 1 상태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는 두 상태가 이 0 상태와 1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슈퍼포지션 즉 중첩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에 나누기 루트 2 같은 경우는 각각의 상태가 날 확률을 맞춰주는 정교화 상수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상태의 이름, 즉 벨 상태 중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즉 두 큐비트가 모두 0이거나 모두 1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실제로 측정할 때는 50% 확률로 00 또는 11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는 측정을 하면 무조건 두 큐비트가 같은 값을 가집니다. 즉, 한 큐비트를 보면 나머지 큐비트 상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얽힘은 양자 정보의 비밀 공유,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 양자 알고리즘의 병렬성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벨 회로는 이 얽힘이 양자 얽힘이 정확히 만들어지는지 검증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벨 양자 회로를 제가 간단한 예시로 IBM 컴포저를 통해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참고로 이 양자 회로를 만들게 될 경우 오른쪽에 QASM이라는 이 양자 문법 코드 또는 이 파이썬 등에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키스키 코드로 표현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언제든지 오픈해가지고 남들한테도 한번 실행해 보라는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게이트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QASM 문법을 통해서 이 회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클리그 Qt와
이 그리고 Q2와 C2 이거는 각각 큐비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즉 양자 비트와 이 결과 저장용 비트를 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셋 같은 경우는 큐비트를 0 상태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보시는 이 두 개의 리셋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처음 들어가는 큐비트는 무조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이 하다르만 게이트, 이 빨간색 H의 게이트인데요. 이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0과 1의 중첩, 그러니까 즉 Q0에 대해서 이 중첩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0 또는 1 두 가지 상태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C낫 게이트는 CXQ0, Q1인데요. 이 C낫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점 부분을 제어 비트라고 하고 아래 부분 플러스 부분에 타겟 비트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이 Q0에서 큐비트가 지나가다가 1이 되면은 이 타겟 비트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 제어 비트가 반응을 해서 이 아래 타겟 비트의 값을 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Q0이 1이 될 경우 여기가 트리거가 돼서 이 Q1에서 0으로 가다가 여기를 만나는 순간 1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큐비트가. 즉 이제 마지막으로 멜셜로 이 큐비트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Q0 같은 경우는 이 C0의 측정 결과를 저장한다는 것이고 Q1 같은 경우는 C1의 측정 결과를 저장한다는 것인데 이 각 하다르만 게이트인에서 각각 50%의 확률로 0 또는 1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항상 두 비트는 이 같은 값을 가진다. 즉 얽힘이 제대로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하다르만 게이트인 것입니다. 즉 이 예제를 통해서 이 짧고 단순하지만 양자 얽힘 생성의 핵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스키, 그러니까 즉 파이썬이나 만약에 다른 시뮬레이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실제로 결과가 00 또는 1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리플리 캐리 에더, 즉 RCA 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고전적인 이진 덧셈을 양자 회로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고전 컴퓨터에서 1 플러스 1은 10처럼 이 자리 울림을 이용해 덧셈을 하죠. 리플리 캐리 에더는 그 개념을 이 양자 게이트만으로 구현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덧셈을 하는 두 수 A, B는 각각 큐비트 배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자리 비트마다 현재 자리의 합, 썸을 계산을 하고 두 번째로 캐리 비트를 다음 비트로 넘겨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가 이 다음 단계로 물결처럼 이 전파되기 때문에 리플 캐리 에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가? 이 리플 캐리 에더 회로가.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에서는 덧셈이나 곱셈이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예시로 쇼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덧셈 회로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양클리어 비트가 정상 복원되는지를 정형 검증 도구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필리 캐리 에더 회로가 이 예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벨 회로 때와 똑같이
이 QASM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IBM 컴포즈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게이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CS Q3 Q6을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코드를 넣음으로써 양자 게이트를 생성하실 수 있고, 또한 이 키스키 코드를 통해서 파이썬 같은 곳에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회로는 2비트 양자 덥셈 회로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A와 B라는 입력값이 각각 A는 1, B는 1이라는 기준으로 이 회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큐비트는 두 수의 각 비트 및 합, 그러니까 썸, 캐리를 계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폴리 게이트와 이 C낫 게이트, 그러니까 CC낫과 C낫 게이트를 통해서 합과 이 자리 올림을 구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서 이 부분이 Q0과 Q1이 각각 A의 첫 번째 비트수, B의 첫 번째 비트수고요. Q4와 Q5 같은 경우는 A의 두 번째 비트, B의 두 번째 비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CC-NOT, 즉 토폴리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비트 값을 받아가지고 제어 비트로 받아넣어서 타겟 비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썸 게이트 역할을 하고요. 즉 합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 올림, 즉 이 캐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1이 아닌 0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반전 게이트를 넣어서 0으로 측정이 되게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사용되는 CC나 게이트를 통해서 이 Q3 자리 첫 번째 캐리 비트 회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최종적으로 여기하면은 이 캐리가 1이 올라가고 이 두 개의 1 자리가 덧셈이 돼가지고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캐리는 1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두 번째 자리 비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 시낫 게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낫 게이트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캐리가 올라온 것을 제어 비트를 사용해서 타겟 비트가 됨으로써 여기에 또다시 캐리가 발생해서 0이 되는 걸 다시금 1로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 11, 그러니까 A는 11, B는 11에 더한 값인 11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각 단계의 연산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 물리적 회로와의 일치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이 벨 상태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얽힘 상태로, 이유는 벨 상태는 얽힘의 가장 대표적인 단순하고 대표적인 예이고, 이 얽힘은 양자 계산과 통신의 핵심 개념이므로 이를 정확히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 난이도가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회로가 작고 간단해가지고 정형 검증을 정하기가 쉬워서 QPMC 같은 도구의 동작을 실험하고 입증하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벨 상태 회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점은 얽힘 검증에 최적화된 논리 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결과가 항상 00 또는 1이다 같은 간단한 속성을 확률 논리로 명세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점은 이 양자 상태의 상관관계 검증 가능입니다.
두 큐비트 사이에 이 비고전적 상관관계, 즉 비국소성을 검증할 수 있어 프리즘 기반 모델을 비교하여 이 QPMC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국소성은 이 양자 얽힘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비국소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리플리 캐리 궤도의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라서 복잡한 양자 대표는 양자 연산의 대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로는 고전적 연산을 양자 게이트로 구현한 회로이며 실제 양자 알고리즘에 사용됩니다. 검증할 요소가 다양합니다. 단순한 얽힘이나 측정 확률을 넘어서 상태 전이 흐름, 알퀴리아 복구, 캐리 전달 등을 모두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 확장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2비트, 3비트, n비트, 그러니까 많은 비트로 확장이 가능해가지고 도구의 스케일 대응성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약간 좀 QFV 정형 검증 도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류 포인트 또한 존재합니다. 중간 큐리아 정리 실패, 그리고 캐리 전파 오류, 출력 잘못 계산 등 다층적인 오류 가능성을 포함해 있어가지고 각 도구의 오류 검출 능력 평가에 적합한 것이 이 리플리 캐리 궤도입니다. 그래서 왜 꼭 이 두 회로를 사용하는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벨 회로는 가장 단순하지만 얽힘이라는 양자 고유의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필수이고요. 이거 에도 회로 같은 경우는 실제 양자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회로이고 구조가 복잡하여 정형 검증의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적절합니다. 즉, 얽힘과 계산 논리 흐름이라는 양자 시스템의 핵심 특성을 각각 대표하기 때문에 정형 검증 도구에 나오는 QPMC, QWire, SimQV, QFine 등 다양한 도구들이 이 두 회로를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회로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 소스를 통해서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예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스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이썬이나 이 IBM 컴포즈 같은 곳에서 직접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한 양자 정형 검증 도구의 비교 분석 및 양자 덧셈 회로 적용 사례입니다. 왜 그렇습? 양자 정형 검증 즉 컨트롤 포 베리피케이션은 양자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쓴 이 논문에선 QPMC, 오토Q 2.0, SimQV, QFine 주요 QFV 도구를 대상으로 각 도구의 이론적 토대, 검증 기법, 자동화 수준 및 적용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 양자 연산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리플리 캐로 에더 또는 유사 회로 즉 벨 회로에 각 도구를 적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과 이 검증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QFV 도구 선택과 활용의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키워드로서 여기 양자 장형 검증, 양자 덧셈 회로,
신뢰성 자동화 검증 도구가 있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고전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회로의 복잡성 증가와 함께 정확성 및 신뢰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형 검증, 즉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양자 프로그램에 특화된 양자 정형 검증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정형 검증은 양자 프로그램이 이 설계 의도대로 정확히 동작하는지를 엄밀한 이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QPMC, 오토큐 2.0, 신QV, QFine, QWire 등 다양한 QFV 도구들이 개발되어 각기 다른 검증 방식과 자동화 수준을 바탕으로 양자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발 도구의 기능 소개나 이론적 설명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도구 간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과 구체적인 회로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실용적인 양자 회로를 대상으로 각 도구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는 대표적인 QFV 도구들을 선정하여서 이 이론적 기반, 검증 기법, 자동화 수준, 사용자 개입 정도 등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자 연사 회로인 리플리케니 에더는 자리 올림 계산을 포함하는 조건 분기 구조를 가지며 양자 얽힘을 생성하는 벨 회로와 함께 각 도구의 적용 가능성과 검증 방식의 차이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QFV 도구 선택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향후 양자 회로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인 관련 연구입니다. 일단 2.1 절로서 국내외 QFV 도구 개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QFV 도구가 제한되어서 각각 고유한 검증 방식과 자동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양자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QFV 도구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습니다. 이 표 1은 주요 도구 종류 및 비교입니다. 이 도구명은 QPMC, QWire, 오토큐 2.0, 신QV, QFine으로 나눠집니다. 유형으로선 각각 QPMC 모델 체커, QWire는 C급 프레임워크, 오토큐 2.0은 SMT 기반 도구, 신QV는 심볼릭 실행 기반, QFine은 정리 증명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QPMC는 확률 모델 기반 상태 분석, QWire는 회로 정형화 및 수학적 증명, 그리고 오토큐 2.0은 LSTA 모델 기반 자동 검증, 그리고 신QV는 회로 실행 경로 추적, 완전 검증, 이 QFine 같은 경우는 고전 배열로 추상화한 후 증명 수행합니다. 각각의 적용 영역은 여기 도구명 순서대로 QPMC 확률적 시스템, QWire는 형식 논증, 오토큐 2.0은 복합 회로, 심큐브는 중간 규모 회로, QFine은 알고리즘 수준으로서 이 적용 영역이 각각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PM 이제 다음은 각각의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PMC는 프리즘 기반 모델 체코로 이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영상 첫 번째 설명드렸던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QE4로 작성된 회로를 확률 상태 전임 모델로 변환하여 도달 가능성과 전임 확률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각 유니터리 게이트는 시간 순으로 적용되며 특정 결과에 따라 상태가 분기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양을 정의하고 자동으로 상태 기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게 QPMC입니다. 자세한 거는 영상 초반을 보시면은 더 쓰여져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QWire는 COQ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회로를 수학적으로 정형화하고 정리 증명 방식을 통해 논리 정합성을 수동으로 증명합니다. 이 회로는 게이트 단위로 COQ 논리 구조에 매핑되며 수학적 검증을 위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토Q 2.0은 다음은 오토Q 2.0인데요. 오토Q 2.0은 SMT 기반 검증 도구로서 고수준 회로를 LSTA 형식으로 추상화한 뒤 조건 분기, 반복, 측정 등을 포함한 제어 흐름 전체를 SMT 문제로 전환하여 자동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회로가 논리식으로 구성되어 SMT 솔브에 의해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신큐브입니다. 회로의 실행 경로를 심블릭 트레이스로 분기 추적하고 각 경로에 대한 조건식을 SMT 문제로 변환하여서 완전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는 중간 규모 회로에 적합하면서 자동화된 경로 기반 검증 흐름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QFI는 양자 회로를 고전 배열로 변환한 뒤 디파인 도구와 연계하여 논리 명세에 대한 정리 증명을 수행합니다. 알고리즘 수준의 회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열 기반 논리 전환 과정을 통해 정합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각 도구는 모델 체킹, SMT 기반 자동 검증, 정리 증명, 그리고 심볼릭 실행 등 서로 다른 이론에 기반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구조와 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적용 가능 영역, 사용자 개입 수준, 자동화 범위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여가지고 이 QFV 도구를 선택 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절인 양자 컴퓨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양자 컴퓨팅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계산에 적용하여 고전 컴퓨터보다 복잡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고전 컴퓨터 비트와 달리 이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동시에
0과 1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키비트의 상태는 이 디렉 표기법, 즉 브라켓 형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이 0과 1과 같이 표현됩니다. 각각 고전적인 0과 1에 대응하는 기본 상태, 그러니까 베이시스 스테이트를 의미를 하고요. 양자 회로에서 아까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은 양자 상태를 수학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여러 큐비트가 얽힘 상태로 형성을 하면은 하나의 큐비트 상태가 다른 큐비트 상태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건 제어 및 계산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정 연산을 수행할 때 상태 간 관계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더 빠른 계산을 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총 이거를 퀀텀 어드밴티지, 즉 양자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IBM 컴포저 양자 회로미 게이트인데요. 보다시피 리셋, 하다르만, X인데 이건 낫 게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낫 게이트인데 양자 회로에서는 거의 X 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C낫, CC낫이라고 하는데 이 CC낫 또한 토포로지라는 이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C낫과 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양자 회로를 나타내면 이 그림 일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Q0, Q1, 2, 3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수평선은 큐비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게이트들은 모든 양자회로 게이트는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이 진리표를 통해서 각 게이트의 논리적 동작을 더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 1에 그러니까 X, 즉 낫게이트 진입표는 입력 Q0과 출력 Q0 같은 경우는 그림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이 Q0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X를 지나갈 경우 출력이 1이 되는 것이고 반전됩니다. 즉, 입력이 1이 되면 출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표 3 C낫 게이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X 게이트는 하나의 입력 큐비트를 받아가지고 상태를 반전시키는데 입력이 0일 경우에 출력은 1. 그러니까 입력이 1일 경우 출력이 0이 되는 건 위에 있는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낫 게이트는 이 두 개의 입력 큐비트를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큐비트가 1일 경우 두 번째 큐비트를 반전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입력을 하면 출력이 0이 되고 입력이 여기면 출력이 똑같이 1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을 하면은
출력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출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력 Q0의 출력은 입력 Q0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별 영향을 안 받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여기에 제어를 받으면 이 타겟 비트가 값이 반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 도중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표4 같은 경우는 CC나 게이트 진입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진입표를 통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입력 큐비트가 모두 1일 때 이 출력 비트를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점 두 개가 입력 비트이고 이것이 출력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캐리 애더 회로에서 자리 올림 처리를 위한 조건 분기 구현을 주로 사용이 되고요. 특히 CC나 게이트, 즉 토폴로지 게이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게이트의 동작 원리는 정형 검증 과정에서 논리식으로 추상화가 됩니다. 다음은 QFV의 적용 사례인데요. 계엄 및 분석 환경부터 말씀드리면 QFV 도구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얽힘 회로인 벨 상태 회로와 조건 분기 연산이 포함된 2비트 리플리 캐리 애더 회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두 회로 모두 IBM 퀀텀 컴포즈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부분인 이 QASM 형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SMT 기반 자동 검증 도구인 오토큐 2.0과 심QV를 활용을 하였고요. 회로 검증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회로를 QASM 코드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가능한 형태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후 기대되는 출력 조건을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고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후 기대되는 출력 조건을 논리식으로 표현한 명세를 정의하면 이는 SMT 형식의 논리 조건으로 작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된 명세에 따라 SMT 솔버를 통해 회로의 출력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명세 내에 포함된 assert문은 회로의 동작 결과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기술하는 요소도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벨 회로와 더셈 회로, 그러니까 리플리 캐리 에러 회로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후 각절에는 회로 구성, 명세 정의, 검증 결과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분석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 논문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가 이 수정 버전을 제가 다른 디바이스에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 조금 수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 2비트 벨 회로 검증 사례입니다. 그림이는 벨 2큐비트 회로 및 QASM 2.0 코드인데요. 이 벨 회로는 하다마드, 그러니까 하다마드가 맞습니다. 하다마드와 시낫 게이트를 통해 두 큐비트를 0011 나누기 루트 이 상태로 얽힌 상태로 만듭니다. 이 회로는 얽힘 생성을 기본 구조로 측정 결과는 항상 00 또는 11 중 하나여야 합니다. 즉 50% 확률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벨 2큐비트 회로는 이 QA 옆에 보이는 QASM 2.0으로 기술이 되면서 두 개의 게이트가 순차적으로 적용된 형태입니다. 다음 그림은 설트문으로 해가지고 이 벨 회로 검증 명세 정의를 위한 코드인데요. 이 벨 회로가 구현된 이후 해당 회로의 출력 조건을 위에 이 SMT 명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트문은 출력이 00 또는 11이어야 함을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다음 그림 4를 보시면은 이 위에 부분이 벨 회로 검증에 성공을 한 것이고 아래가 벨 회로 검증에 실패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 리절트 부분에 SAT 가 satisfactory라고 만족된 회로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디테일을 자세히 보시면은 00이 0.5, 11이 0.5, 즉 50% 확률로 또 00 또는 11이 결과물로서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01과 10 같은 경우는 절대 저 벨 회로 이거 어설트문을 통해 가지고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명세이기 때문에 이 00으로 표현됩니다. 즉 만족이 될 경우 이 확률은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 베리피케이션에서 성공 회로가 목표 상태를 정확히 생성한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실패를 보시면은 unsat라고 적혀 있는데 리절트 부분에 그는 unsatisfactory라고 불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테일 부분을 잘 보시면 00과 11이 아까 이 만족된다는 것에 비해서 확률이 0.4, 즉 40%씩이라는 과시간을 줄 수 있고 01과 10이 각각 10%를 차지합니다. 즉 이것은 이 어설트 문으로 벨 회로를 명세한 결과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50%밖에 확률이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10%씩의 확률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이거는 벨 회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의 실패, 목표 상태에서 벗어난 01과 10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적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큐 2.0 도구를 활용한 검증 결과 이 회로가 명세를 만족하여 성공한 경우 SAT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설계 오류나 노이즈,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명세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 결과는 이 실패인 unsat로 나타냅니다. 편의상 이제 셋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플리 캐리에더 회로의 검증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는 다르게 그냥 예시로서 작성을 한 거로 가지고 제가 아까 전 부분에 소개한 것과는 다른 부분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 애더 회로는 A는 01, B는 01 입력에 대해 XOR과 CC나 게이트를, 그러니까 즉 토폴로지 게이트를 연산을 하여서 출력인 0, 1, 0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회로는 QASM 기반으로 구성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조건문과 제어 게이트로
연산 흐름을 구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설트문을 통해 가지고 회로를 검증 명세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덧셈 회로를 위에 있는 이 덧셈 회로를 설계한 이후 해당 회로가 출력 010을 생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SMT 명세 정의 과정입니다. 어설트문은 그 조건을 논리식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즉 입력은 A 비트가 01, B 비트가 01이고 이 최종 상태가 10, 즉 010이다. 그러면은 true가 나오는 건데, 다른 모든 상태, 즉 000, 000, 011 등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펄스라는 것을 표현하게 해주는, 추적해주는 명세 정의문이 이것입니다. 이 그림 6번. 아까랑 똑같은 이 검증 사례는 위가 성공이고 아래가 실패인데, 리절트 셋 SAT,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스테이트 A는 01, B 01. 그럼 아웃풋 스테이트는 010이 나와야 된다.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correct output 1.0.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 결과인 010이 100%로 나왔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 verification 성공, 덧셈 회로가 입력에 대한 정확한 합을 산출한다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result unset, 그러니까 unset SAT 검증 실패가 나오게 될 경우 input state 똑같이 A는 01, B는 01. 근데 output state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니까 즉 010이 아니고 아까 위에 말했던 000, 001, 012 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경우, 그러니까 100% 디테일에서 보면은 이 100%가 아니고 80%, 즉 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이 100%로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맞는 회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상태에서 실패, 베리피케이션에서 실패, 이 최종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출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회로를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맞는 검증이 나오길 바꾸기를 바란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가 성공의 경우 SAT를 도출하며 회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며 정합성을 가집니다. 실패일 경우 언셋을 도출하여서 회로 설계상 오류 또는 조건 브리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QPMC, 오토Q, 다시 QPMC, 오토Q 2.0, 신QV, QFind 이 대표적인 QFV 도구들의 구조, 검증 방식, 자동화 수준 등을 비교를 하고 벨 회로와 애더 회로를 예제로 하여 가지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도구는 도달 가능성 분석, SMT 기반 조건 검증, 심볼릭 경로 탐색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회로의 정합성을 확인을 합니다. 또한 회로 유형에 따라 가지고 도구의 성능과 활용 방식이 다르면서 실제 설계 환경에서 도구 선택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문헌에서 첫 번째 린더 안티콜리 외 세 명이 지은 논문에서 이 베리핑 퀀텀 프로그램은 이 QPMC 쪽을 말하는 것이고, 제니퍼 파킨 외 두 명은 이 QA에 관한 논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인인데 유푸창 외 K만청 외 5명은 오토큐 2.0에 대한 논문을 설명하고 있고, 네 번째 파비앙 마르에르 마르코르트 외 3명은 심큐브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리디리
맹구베이 추후의 5명은 이 Q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카이브 논문인데 이 양자 컴퓨터 쪽은 이런 도구들에 관한 논문을 다룬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아카이브에서 많은 참고를 하였습니다. 양자 정보학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진리표 같은 경우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5 한신대학교 AISW 대학원 학과 2025 8450의 김성민 공부한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